미국은 한국에 인계철선을 두고 있다. 주한미군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전략적 장치이자 한미동맹의 실체 그 자체다. 그런데 한국 정부 스스로 그 인계철선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면 미국 입장에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. 한국은 스스로 나라 지킬 의지도 없는데 왜 우리 병사들을 그 땅에 남겨둬야 하지? 이재명 정부의 안보 인사는 이 질문에 대해 단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. 우리에겐 충성이 먼저고 실력은 나중이다. 안규백 이재명 정부의 국방부 장관 후보자. 군 복무는 방위병, 복무 기간은 평균보다 8개월이나 긴 22개월. 하지만 그 이유를 묻자 병무행정 착오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병적 기록 공개는 개인정보라며 거부했다. 국방장관으로서 병적 기록조차 공개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? 야당은 영창에 다녀왔다는 제보가 있다고 했고 국방위원장까지 나서 비공개로라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안규백은 세상에 부끄럼 없이 살아왔다며 거절했다. 해명이라기엔 어색한 설명. 안규백은 해명했다. 방학 중 자녀 복무를 마쳤는데 복무가 22개월로 잘못 기록됐다. 어머니가 부대에 점심을 제공해 문제가 생겼다. 그로 인해 조사를 받았지만 근무 기록엔 들어가지 않았다. 하지만 이 해명은 잃어버린 기록, 애매한 정황, 그리고 병적 기록 거부라는 세 가지로 얼룩져 있다. 국방장관은 군령과 군정을 통합 지휘해야 하는 자리다. 그런데 자신의 병역조차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인물이라면 국민은 국가의 명령을 신뢰할 수 있을까? 문민통제의 오용. 이재명 정부는 문민통제를 말한다. 하지만 진짜 문민통제는 국방을 잘 아는 민간 전문가가 군의 오만을 통제하는 것이지 군 경험 없는 충성파를 안치는 것이 아니다. 대선 때 이재명을 지지한 예비역 장성들도 있었다. 그들 중 누구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명확하다. 이 정부는 충성도를 원했지 안보를 원하지 않았다. 시청자에게 묻는다. 자, 상상해보자. 북한이 도발하고 수도권이 공격당하고 전면전 위기가 고조된다. 그때 국방장관이 우린 끝났다며 항복을 선언한다면 국민은 누굴 믿고 어디로 피해야 하는가? 그 전쟁은 시작도 전에 이미 진 전쟁이다. 총소리보다 먼저 무너지는 건 국민의 신뢰다. 안규백은 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. 하지만 전작권 환수는 단순한 주권 문제가 아니다. 동맹국의 신뢰, 전시 지휘체계의 일관성, 억지력 유지가 걸린 문제다. 지금처럼 신뢰 없는 인사, 검증되지 않은 군 통수라인, 국민의 불신만 쌓이는 상황이라면 미국은 인계철선을 걷어갈 명분을 충분히 갖게 된다. 한미동맹 붕괴는 곧 경제위기다.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그 여파는 안보에만 그치지 않는다.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린다. 미국은 단순한 군사동맹이 아니다. 외환 보유의 안전판, 글로벌 신뢰의 후견인, 첨단 기술 무역 질서의 중심축이다. 이 정부가 안보를 무너뜨리고 동맹의 신뢰까지 깨뜨린다면 외국인 자본은 빠져나가고 환율은 폭등하고 한국 리스크라는 말이 월가를 떠돌게 된다. 국방은 총만 드는 게 아니라 돈줄까지 지켜야 한다. 아무리 진보 정권이라 하더라도 국방만큼은 반드시 보수적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. 복지와 경제는 좌우가 있을 수 있다. 하지만 국방은 국가 생존의 문제다. 그건 사상이 아니라 상식이다. 지금 이 정부는 방위병 출신 국방장관을 임명하면서 그 상식을 걷어차고 있다. 그 시작은 코드 인사지만 그 끝은 외환이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국방이 무너진 나라, 신뢰가 없는 동맹, 그리고 그 끝에 닥칠 경제 위기. 정권의 안위와 국민의 생존, 둘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나요?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.